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유니스트라는 울산과기원에 있는 정신과 의사 정두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데 항상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듣는 경청의 기술, 이게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도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면서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들을 때 사람들은 내가 대화에서 존중을 받는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안정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거죠. 자신이 아주 불편한 대화에 있다면 그거를 쌓아뒀다가 뭐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표현도 하지 않고 잠수를 타버리거나 이러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대화를 불편하게 느끼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상대가 너무 불편하지 않게 알아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그런 상대를, 이것도 결국 배려가 되는데, 표현에서 좋은 거를 전달하는 것 말고도 내가 여기서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를 또 적절하게 전달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게, 압력이 막 쌓여있다가 펑 터지지 않게 힘을 살짝 필요할 때 빼줘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또 이게 존중하고 관련이 있는데, 자기만 계속 대화하는 게 아니라 분량을 조절해서 딱 필요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하는 거. 근데 이게 자기 말만 쭉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 듣는 것부터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 이게 합쳐져야 좋은 대화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어떤 특징들을 실제로 발휘해서 호감 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당신의 말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의 뜻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라는 리액션을 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게 또 말로도 그랬습니까?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너무 같은 거를 막 우리 기계적으로 따라 했을 때 되게 어색하다고 느끼잖아요. 뭐 어디서 한번 배워서 남 말의 뒤에 것만 계속 따라 하면은 처음에는 그럴듯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뭐 이렇게 느끼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기본이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싶습니다. 일 텐데,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경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첫 번째이고, 그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게 두 번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이제 경청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런 자세일 때 내가 몸으로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눈 맞춤을 한다. 근데 상대의 눈을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정말 못 보겠다는 분한테는 차라리 눈 사이 위쪽이나 아래쪽을 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뭐 그것도 어색하다 하는 분한테는 봤다가 여기 목적을 봐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몸이 그쪽으로 가서 약간씩 눈 맞춤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면, 눈을 계속 맞추지 않고 있다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 눈 맞춤이 그 사람 쪽을 향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에 뭐 다른 사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다면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표정으로 보여지는 거라면, 말로는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에서 그랬구나, 아니면은 정말 그렇겠네, 뭐 이런 어디서도 통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사람 말을 따라 하다가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따라 하다가 이 부분은 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할 때는 뭐 굳이 계속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쫑긋 뭐지? 뭐 이런 거를 한 다음에, 야 근데 말이야, 네가 이렇게 표현한 부분에서 내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싶은데 내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거잖아요. 내 말을 못 따라왔네 하고 화가 나진 않을 거예요. 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는구나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도 나를 따라오고 있다, 나의 말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느낄 거니, 우리는 그게 꼭 요약이나 아니면 동의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이거 맞아? 나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은데 내가 이거 이렇게 이해한 거 맞니? 라는 질문, 그거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는 게, 이 대화에 나는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관심 많다라는 걸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제 상대방에게 그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이 될 수 있고, 그 상대방에서 비롯된 관심이 나아가서 이제 배려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찰하지 않으면 배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주의 깊게 관찰하는 거에 그 사람의 표정 아니면 그 사람의 말의 내용 거기서 너 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어떤 의미였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그랬어? 난 그런 뜻이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이 둘의 어떤 싱크를 만드는 거잖아요. 아, 내가 오해할 뻔했는데 이런 뜻에서 이런 표정을 지은 거구나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것들이요. 지금 이제 병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제 조용한 사람들, 말수가 없는 사람들이 잘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이제 조용한 사람들이다. 내 말을 길게 얘기하는 게 내가 서론 본론 결론 잘 따라가면서 중간에 효과도 쫙 넣어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끌어내 이런 특징의 분이 아니라면 근데 그런 걸 상상을 하고 다 기대를 하니까 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걸 확인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담백하게 내 할 말을 적절하게 한다일 텐데 내 의견을 명확하고 간결하고 담백하게 전달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을 때 어땠습니다 정도만 해서 그 다음에 반응을 보는 거죠. 내가 꾸며대면서 수식을 잘 넣어가면서 이렇게 한 스토리를 쫙 얘기하기에는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상대의 반응을 봐서 그래? 그럼 그때 이런 건 어땠어? 라고 질문이 왔을 때 또 대답을 해도 그러면 이제 상대가 이 이야기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아는 상태에서 대답을 하니까 긴장도가 좀 덜할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모여있을 때 나의 얘기에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주거니 받거니가 되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아주 클라이막스에 웃기고 재밌게 라는 그런 압박감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테니 한두 문장으로 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상대가 거기 따라 나오는 질문에 또 반응하는 형태면 압박감 요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여기서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여줘야 돼 라는 그런 어떤 강박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차라리 말을 안 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만 담백하게 말하면 된다. 네. 근데 내 생각만 그렇게 담백하게 말하면 좀 분위기가 쎄해지거나 아니면 좀 공감받지 못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이제 우리는 느낌이든 생각이든 공유가 될 때 이 대화가 재밌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런 경험이 있었어 라는 게 거기서 잘 통해서 이제 얘기가 잘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렇게 느꼈겠다라는 취임새 같은 말들을 상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야 나도 거기 가봤는데 멋있더라 맛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됐을 텐데 그런 게 부족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가보지 않고 뭐 이랬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할 말이 없네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막 여행 얘기하고 뭐 이럴 때 그럴 때 굳이 나는 안 가봤는데 라고 아니라 나도 그거 가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야 너 좀 재밌었겠다 라고 내 상상 거기에 뭐 내가 안 가봤다라도 나도 그거 저기 TV에서 봤는데 너 거기 가봤단 말이야. 나 그런 경험에서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은데 너 정말 그거 재밌었겠다. 나 그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라는 결국 듣는 거에 따라가는 나의 말하기잖아요. 상대와 통하는 게 생기겠죠. 경험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이게 비단 여행지 같은 내가 어떤 경험하지 못한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하는 내가 공감해주기 힘든 일들, 예를 들어서 상사한테 혼났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니까 공감해주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공감해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나 내 바람이나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면서 좀 더 풍성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험을 공유할 때는 남자애들끼리 군대 얘기를 하거나 뭐 여학생들끼리 생리통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남녀가 만나가지고 뭐 여자친구가 생리통 얘기를 하는데 난 안 겪어봐서 모르겠는데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대화가 안 될 텐데요. 그렇게 아픈 거야? 나는 안 겪어봤는데 그렇게 아프면 진짜 되게 힘들 것 같아 라고 나의 상상 너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을 엮을 수 있으니까 좋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와, 이게 참 새로운 관점이라고 느껴지네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나는 좀 비호감이 될 수 있는 대화법은 어떤 게 있죠?
좋은 대화 이제 거꾸로가 될 텐데요. 듣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안 듣는 분들이죠.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막 바로 끊어버리는 분 있잖아요. 아, 됐고. 말하고. 아, 그래, 내가 다 알아. 됐고. 이렇게 끊는 분들. 아니,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다 못 들어주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과 설명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내가 뭐 10분 뒤에 어떤 급한 일이 있고 이럴 때는 아, 내가 들어주고 싶은데 끊게 됐다. 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10분 뒤에 나가봐야 해서 지금은 좀 짧게 얘기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결국 끊더라도 아, 나는 너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싶었는데 상황상 지금 어쩔 수 없다. 나는 당신의 말에 관심이 있고 듣고 싶습니다. 라는 경청의 자세를 전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바빠서 됐고 알았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설령 이게 듣고 대화가 되더라도 자기 잘난 척만 하는 사람들은 또 대화를 이어가기 쉽지 않잖아요. 어떤 뭐 모임에서 친구가 어떤 내가 이거 했었는데 어땠다 막 이렇게 약간 자랑 섞인 거를 할 때 뭐 친구들이 좋았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는데 꼭 거기서 그게 뭐 맛있는 거라고 이거 정도는 먹어봐야 맛이라고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뭐 특히 이제 아까 먹는 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렇게 안 하면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대로 먹을 줄 모르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꼭 잘난 척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핑퐁 오가야 되는데 자기 말만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한 걸 이어서 나는 그랬는데 하면서 공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만 나는 A도 했고 B도 했고 C도 했고 말이 쭉 이어지면은 이것도 피곤해지죠. 피곤하다고 느끼게 되고요. 거기서 더 심한 건 이제 부정적인 판단을 해버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유행 다 끝난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유행이 끝났더라도 유행은 아니지만 너는 그런 걸 좋아하구나 할 수도 있는데 유행 다 끝난 거고 그거는 뭐 전망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끊어버리는 분들하고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 거예요. 그 사람 왜 계속 만나냐? 전망이 없던데? 뭐 이러면 내가 상의하고 내 남자친구랑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좀 고민이야 라고 얘기를 그렇게 시작을 했더라도 그러니까 걔를 왜 계속 만나? 라고 해버리면 나는 상의하고 싶었는데 이미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야기를 더 꺼내고 싶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안 듣고 아니면 잘라버리고 아니면은 너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막아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표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찌푸리고 내가 그게 만족하지 않는 거야 라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어느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지 표현하지 않고 그냥 난 그건 마음에 안 드는데 나한테 맞춰봐. 근데 나한테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표현을 하지 않겠어. 그것도 귀찮고 어떻게든 네가 맞춰봐 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남녀 관계라면은 왜 뭐가 미안한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에 들지 않고 네가 좀 미안하고 알아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틀렸나도 알려주지 않겠어. 잘 얘기해봐. 이게 꼭 그 남녀 부부만 아니라 상사나 팀장님이 팔짱 끼고 이건 뭐 아닌데 라고 하면서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얘기도 해주지 않아요. 어떤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어느 걸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까지 맞춰가지고 대화를 제시해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화에 참여하는 게 굉장히 답답해지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말이나 대화라는 게 아주 최상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내가 태어날 때도 언어 지능이 높았고 집에서도 부모님이 감정도 잘 헤아려주면서 또 의무를 따라서 해야 될 때도 적당하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서 이럴 땐 이렇게 요구하는 거구나 이거를 잘 보고 배웠으면 그러면은 뭐 특별히 따로 연습을 안 해도 잘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런 행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어린 시절에 배운 것만으로 저희 성인의 세상을 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맞춰서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마치 우리 대화는 따로 배울 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운동 배우고 어렸을 때 급식 먹으면서 뭐 식이 배우고 그랬는데 크고 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아니면 어떤 식이요법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배우잖아요. 그거와 비슷하게 말하기도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사회자가 돼서 사람들이 이끌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1대1 대화 아니면 여러 명이 있는 대화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평소에 잘 안 됐네? 성인이 돼서도 계속 배워나갈 부분이 있구나.
라고 나는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이거 잘 못할 거야 라고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내가 좀 부족하다, 나는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낙인 찍지 않고 나는 이 기술이 조금 약하네? 한번 요거는 좀 배워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대화를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듣는 마음 말하는 기술의 저자 정두영 교수님을 모시고 조용하지만 은근히 인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